오늘도 열심히 깻잎을 따봐야겠지요. 잎이 커가지고 열심히 따야 됩니다. 요즘에는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잎이 굉장히 빨리 크기 때문에 깻잎 가격은 별로 안 좋습니다. 오늘 아침 경우에는 오늘 아침 경우에는 11,000원 나오고, 그 앞에는 1,500원, 그 앞에는 8,500원. 근데 적어도 지금 11,000원 정도 넣으면은 가격은 11,000원 나오면은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게 한 7,000원이나 한 8,000원 될란가. 하여튼 박스 운임 수수료 하여튼 떼는 게 많아요. 그거 다 떼고 나면 실제로 정말 남는 게 없고, 요즘에 코로나 이렇게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자들이 너무 안 되니까 일단은 깻잎이 채소가 소비가 잘 안 되나 봐요. 그래서 가격이 안 좋는 거는 어째 보면 다 연동이 되는 거니까 안 좋은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내가 참 말을 잘 못하지만 참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. 오늘 하루 이 시골이지만 크게 보면 밥해 먹고 잠자고 깻잎 따고 이건데, 이 시골에 사람을 잘 안 만나지만 그래도 참 하루하루 이렇게 사건 사고 일들이 참 나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. 오늘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, 이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, 금요일은 보통 깻잎을 잘 안 땁니다. 저번 주까지는 깻잎을 잘 안 땄습니다. 왜냐하면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 토요일은 깻잎 가지고 오는 화물차가 원래부터 안 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하니까. 지금 깻잎 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숨이 조금 찰 수도 있고, 깻잎 따는 소리가 똑딱똑딱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오전에는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는 좀 쉬고, 오후에는 이제 점심을 빨리 먹고 이제 깻잎을 또 조금 따고 이렇게 했는데요. 동네에 이제 물이 상수도가, 첫 번째 이야기는 물이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얻어오는 호수줄 라인이 있고, 동네 딴 쪽으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라인이 이제 문제가, 이제 물이 이제 나오는 길이 있고, 이제 밑에 상수도 호수줄이 갈래가 몇 갈래나 됩니다. 몇 갈래나 되는데 우리 라인에 고장이 난 건 아닌데, 그래도 남편은 봉사락 하면은 원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 하니까 남편이 가서 이제 동네 일을 돕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남편이 상봉 동네에
30년을 그 반장을 해왔습니다. 반장을 해왔는데 근데 우리가 반장을 하면서 늘 걱정되는 게 상봉 동네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반장을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누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동네에 이제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뭐 일꾼이 없으니까요. 만약에 동네 상수도가 뭐 이래 터졌다고 해도 남편이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고 이렇게 걱정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. 우리 신랑 아니면은 뭐 이 동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다행히 동네에 그 남정우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 남정우라는 분이랑 지금 이제 30년 하다가 그 김선대라는 분한테 우리가 그 동네 반장직을 넘겨줬거든요. 한 이제 1년 전에 넘겨줬는데 그래 그 김선대 씨도 뭐 지금 결혼은 뭐 안 한 상태고 그 나이는 한 50대 딱 중반인데 그래도 그 반장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30년 만에 동네 반장직을 이제 뒀었습니다. 뒀고 나니까 어찌나 홀가분하든지 그래도 무슨 일이 있고 하면은 남편은 그 반장의 마음을 아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고 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도 그 우리는 전에는 남편 혼자서 정말 동네 일을 거의 혼자서 다 하고 힘들어도 욕을 들어먹고 하면서도 진짜 남편이 온전히 그 밤낮으로 혼자 일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래도 그 김선대 씨가 상봉에 들어오고 남정호 씨도 이제 상봉에 있고 하니까 남정호 씨, 김선대 씨하고 남정호 씨는 시골에 자기 부모님 집이 있으니까 또 땅도 있고 하니까 농사 짓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렇게 살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. 한 2, 3년 됐나? 그래가지고 동네에 뭐 나만 뭐 할매들만 어른들만 그 있는 보담도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동네가 좀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이도 없고 뭐 두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보기도 좋고 좋더라고요. 근데 남한 사람들은 참 뭐 천지도 모르고 억울하는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욕을 하고 나무래고 그 젊은 사람이 그 얼마나 그 마을에 그 일도 많이 하고 소중한데 왜 그 동네 사람들은 어른들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갖고 남편이 어저께 그 이제 상수 동네 이제 그 일을 하러 이제 마을에 모였는데 정우 씨랑 그 김선대 반장님하고 그래 3명이서 일하니까 훨씬 수월하다고 하대요. 지금까지는 남편 거의 다 혼자 뭐 힘들게 혼자 일을 했는데 그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동네 그래도 같이 일을 뭐 2명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. 지금까지 남편 늘 혼자 고생을 했었는데 또 남편이 없으면 이 동네가 이제 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뭐 자기 혼자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조금 젊은 사람이 그래도 2분이 계시니까 조금 활기를 좀 띄는 것 같고 이렇게 고맙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은 그 점심 때 나는 솔직히 어제 오전에 그러니까 아니 금요일 날
10일 금요일이다. 금요일 날 오전에는 좀 자고 점심 때는 밥을 빨리 먹고 하우스로 이렇게 왔는데, 점심 때 남편 보니까 바지에 이제 공사를 했으니까 바지 흙이 엉망이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고 시골에 뭐 여기에 마트도 없고 뭐 해 먹는 게 뭐 풀반찬이고, 그럼 미안해가지고 남편한테 그 집에 그 햄 소세지가 좀 있어가지고 소세지랑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남편한테 좀, 그 남편이랑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. 그럼 나눠 먹고 그 이제 또 그 점심 때 그 오전에 내가 한참 자고 있는데 우리 막내 신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들리는데 집에 있나 하면서 그래, 낸 좀 누워 있대 하니까 좀 푹 쉬라 하면서, 그래 우리 저 마당에는 껌둥이가 있으니까 껌둥아 하면서 뭐 껌둥이를 좀 약간 뭐 쓰다마 주는가, 껌둥아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하고.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전에 우리 시어머니 계실 때는 이렇게 누워 있을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 없는데도 좀 누구만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무랄 것 같고, 뭐 낮에 뭐 누워 있다고 나무래고 막 잔소리하고 뭐 난리치기까 싶어갖고 늘 불안해갖고, 낮에는 막 누워 있지도 못하고, 누워 있는다 그래도 사람이 온다 하면 막 번개같이 막 안 누워 있는 척 하면서 일은 나가고 앉아가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그 정도였습니다. 우리 시어머니 좀 많이 살벌했습니다. 근데 이제 나는 내 마음을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를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긴장 안 해도 된다고. 왜 그렇게 늘 그래 긴장하고 그렇게 사느냐고. 그래 이제는 그래 안 해도 된다고 스스로 나는 위로하고 싶고 그래 하고 싶더라고요. 어저께 낮에 누워 있으면서도 방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누워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제는 잘 때는 자는 데만 집중을 하고, 또 일할 때는 그 일하는 그 순간을 좀 집중을 하고, 또 재밌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이야기할 때는 즐겁게 놀고, 정말 그렇게 하지. 이제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 두 가지 세 가지 걱정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내 스스로한테 어저께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그렇게 말만 해도 조금 편하더라고요. 좀 편하더라고요. 참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는 소리를 하면서 편안하게 이제 오전에 늘 뭐 낮에 누워 있어도 긴장을 했는데 이제 거의 처음으로 좀 편안하게 낮잠을 좀 잤습니다. 아침 밥에 먹고 설거지 해놓고 한 10시에서 12시 한 40분까지 좀 누워 있고 뭐
그렇습니다. 참, 내가 너무 뭔가는 조금 좀 잘못되게 이렇게 내가 살아오진 않았을까. 뭔가는 내가 좀 생각이 늘 쫓기다시피 뭐가 좀 많이 잘못된 건 아닌가 내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 모습도 어찌 보면 나는 뭐 괜찮더라고요.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쫓기다시피 뭐 다급하게 좀 그렇게는 좀 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볼 겁니다. 어저께 이제 점심 먹고 이제 하우스에 오는 길에 우리 부재 중에 우리 막내 신우한테 전화가 왔고 이렇더라고요. 카톡도 왔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큰 형님이 또 왔다고. 근데 오늘 보니까 상태가 많이 좋다고 하면서. 근데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 좋다가도 굉장히 변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. 변덕이. 좋았다가 갑자기 또 막 하늘과 땅 차이로 성격이 차이가 나고 변하더라고요. 어저께는 앞에는 칼로 막 자기 동생을 막 죽이겠다고 목에다가 전 주고 다 죽이겠다고 막 전 주고 난리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막 기분이 들다가 좋아가지고 자기 뭐 옷도 뭐 좀 괜찮다고 하니까 막 위에 옷도 하나 벗어주고 가고 목도리도 벗어주고 가고 뭐 좋아서 얄궂더라네요. 아이고 그렇더만은 뭐 그런 기분 억수로 좋게 해가지고 뭐 갔답니다. 자기 아는 사람이랑 같이 쑥을 떠들어 왔다고 하면서 상봉에 뭐 쑥 뜯고 가고. 근데 이제 전에도 계속 지켜보고 우리도 그랬지만 전에도 그랬거든요. 난리를 지기고 막 전쟁 지옥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우리도 속았습니다. 이제 다 났었는가 이래 알았거든. 근데 다 났었는가 이래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판에 왔는데 완전 뭐 지옥을 만들어 놓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분이 어떤 때는 막 붕붕붕 떠갖고 있다가 어떤 때는 땅바닥으로 막 완전 막 지옥같이 만들고 이랬는데 남편도 전에는 그러더라고. 앞에는 이제는 다 났었다고 해도 절대 안 믿을 기다고. 그러니까 정신병이라 하는 게 치매라 하는 게 뭐 어째 기분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내 짧은 소견에는 그냥 좀 안 마주치는 게 뭐 일단은 감당을 못 하니까 좀 안 마주치고 조금 피하는 게 서로 상처를 좀 덜 주고받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나는 그렇게 난리를 지고 막 그래 하면은 맨날 며칠 막 잠도 이렇게 잘 못 자겠고 온 신경이 뭐 예민해지고 좀 감당하기가 쉽게 이렇게 털어부는 그런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. 자기는 뭐 오늘 난리 지고
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는 다 이자붙다 다 이자붙다 하지만 자기는 다 이자붙는 건 모르지만은 사람 마음에 사람 뭐 집에 뭐 완전 뭐 분란을 막 일으켜 놓고 자기 혼자만 다 이자보면은 그게 뭐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다 이자분다고 말하지만은 뭐 상대방은 절대 그렇지 못하니까 뭐 내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이 뭐 그러면은 그냥 좀 조금 피할 수만 있으면 만약에 뭐 같이 뭐 밥을 먹거나 같이 뭐 다 뭐 마주쳤을 때는 우리 남편이 하더라고요. 뭐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지 마라, 오래 같이 있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. 그 말이 맞지 싶어. 뭐 참 같이 있으면은 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우리 형님이니까 앞으로도 마주칠 일이 있고 하면 최대한 예의 바르게 하고 잠깐 뭐 아쉽다 할 정도로 잠깐만 앉아 있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같이 앉아갖고 이야기 듣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형님이 병이라 하는 게 다른 병은 뭐 암이나 뭐 다른 병은 뭐 자기만 고통받으면 되는데 뭐 이 치매 정신병은 온 가족을 막 구워 삶는다고 해야 되죠. 구워 삶는다고 할 만큼 정말 이렇게 너무 그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. 이게 언제까지 좀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우리 회사 뭐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한 2번, 3번 이런 일을 겪는다고 치면은 근데 온전히 딱 붙어서 같이 있는 그 가족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 형님하고 같이 사는 아주버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 정말 뭐 상상도 이렇게 상상이 안 갑니다. 너무 참 뭐 말을 뭐 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 겁니다. 우리도 전에 아버님을 치매로 7년 동안 집에 그래 모신 적이 그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도 우리 형님처럼 오히려 더 좀 심했는가 모르겠습니다. 굉장히 폭력적이더라고요. 욕도 많이 하고 폭력적이고. 근데 참 그거를 그런 거 우리가 한 7년을 살펴본 결과는 아버님이 전에 평소에도 굉장히 사람들하고 잘 못 지냈습니다. 잘 싸우고 마을 사람들이랑 좀 술 먹고 잘 싸우는 편이었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굉장히 잘 싸우고 근데 이제 뭐 치매에 걸리니까 뭐 영 딴 게 아니고 거기서 다 그 성격 안에서 다 나오더라고요. 자기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더 거칠어지고 더 사나워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참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조금 있고 할 때 참 마음 공부를 하고 좀 자제를 하고 하여튼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더라고요. 뭐 좀 어떤 사람은 치매가 우리 아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분은 착한 치매 다들 말하대요. 착한 치매라고.
그래도 그 목사님은 치매가 걸려도 딱 옹골씩 앉아 있고 밥 주면 밥 얌전하게 받아 먹고 어제 가자 어디 가자 하면은 같이 잘 가고 하루 종일 옹골씩 갖고만 딱 옹골씩 갖고 구석에 앉아 있다 그러대요. 그래서 그 연세 많은 사모님이 그 남편을 다 집에서도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. 병원에 안 모시고도. 근데 그 목사님은 뭐 평소에도 그렇게 폭력적이고 말은 많이 했습니다. 목사님이 직업이 목사님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뭐 그리고 좀 밝은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근데 참 목사님이라고 뭐 치매 안 오는 건 아니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치매가 왔는데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항상 방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항상 이거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방에 가만히 앉아 있답니다. 이렇게 쪼글시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대. 뭐 나는 그 건강하실 때는 내가 본 적 있지만 치매 걸리고부터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가보니까 그렇더라.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지는 이제 1년이 됐는데 참 그렇게 참 그 치매를 걸려도 치매는 어떤 경우에도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 참 그래도 착한 치매가 너무 나는 아버님 때문에 그 좀 7년이라는 그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족들이 그 아버님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착한 치매가 오히려 부럽더라고요. 부럽더라고요. 정말 뭐 그런 수가 있는가 싶고 부럽더라고요. 엄청.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. 근데 너무 우리가 그 아버님도 그렇게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이 참 온 가족들이 특히 뭐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뭐 어머니는 같이 자지 말라고 해도 그 아버님한테 두드리 맞아가면서도 그래 같이 잠을 자대요. 그리고 왜 어머니 그러느냐고 이러니까 그 농문을 열어놓고 자꾸 오줌을 누군다 그러대. 그런데 그거를 받아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잠을 자야 된다고 그래 말하고 그 잠을 그래 오줌만 받아낼 수만 있으면 되는데 폭력적이니까 어머니를 막 정신없는 중에서도 어머니를 많이 때리고 그렇더라고요. 지금은 뭐 어머니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 해도 다 그 참 남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뭐 기분이 그렇습니다. 정말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